안녕하세요. 오늘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는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알면 당하지 않는 유용한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전민경 변호사님이신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민경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온율에서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변호사님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볼까요? 저희 기관에서 상담과 지원을 했던 불법 대출 사기 관련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안에 50만 원을 갚으라는 그런 불법 대출을 받은 엄마의 그런 사례입니다. 이 대출의 특징은 대출해준 곳에서 카톡과 보이스톡으로만 소통을 한다고 해요. 녹음이 안 되게 하는 거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고요. 이런 불법 대출이 많은가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을 치면 한 10만 개 정도의 대출 사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만 원을 빌렸는데 일주일 안에 50만 원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원금 30만 원에 이자가 20만 원이 붙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이율이 이제 60%가 되는 거고요. 연 이율로 환산하면 3000%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대출의 기준은 연 이율이 20%를 넘어갔을 때를 불법 대출이라고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명백하게 이제 불법 대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대출이 의심된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대출받는 업체가, 그러니까 대출을 해주는 업체가 제도권의 금융회사인지 아니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융 소비자 포털이 있는데요. 파인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금융회사 정보란에 등록 대부업체 조회란이 있습니다. 네, 이곳을 통해서 등록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등 하나라도 넣으면 등록된 곳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광고용 공식 전화번호는 파인의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시스템에 나오지만 그 이후에 상환 조건 등을 설명하기 위해 다시 걸어온 전화번호는 이 시스템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례처럼 보이스톡만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불법 대출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대부업체에서 알아볼 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즉시 상담을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이 이제 불법 채권 추심과 휴대전화 명의 도용 등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정책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락하면 생계비 대출을 안내받을 수 있고요. 연체자나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이 있는 사람도 최소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민금융진흥원 같은 소액 생계비 대출을 좀 알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또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요.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상적인 곳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가요, 변호사님? 네,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 벌써 이제 불법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일단 금융감독원이나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금감원의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대부업체를 통해서 빌린 채무자가 변호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해서 그 대리인들이 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에 대한 사항을 대신해서 협의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 두 곳에,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 또는 신청을 하셔서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신청할 경우에는 그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선임돼서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때문에 추심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채권 추심일 경우에는 법정 최고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 20%이기 때문에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이 지급을 했다 할 경우에는 원금이 소멸한 때 그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빚을 졌으면은
그 갚기는 갚아야 하죠. 제 생각에는 갚기는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실직이나 생계가 어려울 경우에 생계가 사실 먼저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저희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월세 등 연체가 돼서 퇴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정부 지원을 안내를 해드리든가, 아니면 저희가 운영하는 긴급주택도 있으니까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혹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꼭 연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또 부채에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부부 가장 같은 경우에는 열매나눔재단에서 상담을 상세하게 해드리니까 그렇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